명승은 절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 자체가 빼어남을 전제로 하되 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 국가 명승 1호로 지정된 소금강이 그렇다. 소금강의 원래 이름은 청악산이다. 그 존재를 처음 알린 사람이 바로 율곡이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산에게야 아무런 손익이 없겠지만 세상 이치를 돌아보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루아침에 우리를 만나 후인들이 이 산에 있는 줄 알게 한다면 이 또한 운명이라 하겠다. 또다시 먼지 구덩이 바깥에 신령한 땅이 있어 이 산보다 더욱 기이하지만 우리 또한 이를 알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아, 만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다만 산뿐이겠는가.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정치가로 꼽히는 율곡 이이. 그의 생가가 강릉 오죽헌에 있다. 꿈에 이 용을 보고 율곡 선생을 그 유명한 신사임당이 이제 낳은 집입니다. 곧 율곡 선생의 외갓집이죠. 이제 율곡 선생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지금은 소금강으로 알려져 있는 청악산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청악산은 율곡 선생 이전에는 아무런 글을 남긴 사람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 율곡 선생의 글을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단순한 여행에 그치지 않고 예전 사람의 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산과 물을 보고 그리고 바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 중심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이이만큼 청악산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 또 있다.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교산 허균이다. 예, 이곳 에일당은 교산 허균이 태어난 곳입니다. 율곡이 오죽헌 외가에서 태어났듯이 마찬가지로 교산 허균도 이곳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대략 한 17세기까지는 외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율곡이 소금강 청악산을 처음으로 알렸는데 오늘날 식당음으로 알려져 있는 그 비스남까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구룡폭포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곳은 가시지 못했는데 바로 이 교산 허균이 그 구룡폭포를 우리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알린 겁니다. 네. 그러면 에일당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에일이란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날수가 적기 때문에 그 남은 세월을 잘 아껴가지고 효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집은 교산 허균의 외가집인데 교산 허균의 이 외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에일당은 남아있지 않고 이 한국 문학사에 금자탑을 세운 인물이 허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국문학 연구자들이 합심해서 여기에 비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강릉이 낳은 대학자 율곡이이와 대문호 교산 허균은 그를 통해 청악산을 세상에 알렸다. 특히 율곡이이는 아름다운 자연, 청악산의 매력에 빠져 유청학상기라는 유람기까지 썼다. 윤경 기사년, 내가 벼슬을 쉬고 강릉에 조모를 뵈러 갔는데 고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물과 바위에 미쳤다. 내가 말했다. 대유가 곁에 있다가 말했다. 내가 진사 장여필에게 들으니 연곡현 서쪽에 산이 있어 오대산에서 오는데 뿌리가 백열이 뻗어 있고 가운데 골짜기가 있어 심이 맑다. 깊은 곳에 청악이
바위 봉우리 위에 서식하는데 정말 성경이지만 놀러 오는 이가 이르지 않아 숨겨져 빛이 나지 않을 뿐이다. 내가 듣고서 나도 모르게 시원해졌다. 마침내 그 호젓한 곳으로 찾아갈 계획을 정하였다. 외숙 권 씨의 정자가 있는데 무진정이다. 외숙이 먼저 가서 기다리기에 나와 아우 개헌이 외숙을 만나 따라갔다. 율곡 이이가 옮긴 청악산 유람의 첫 발은 외숙의 정자 무진정에서였다. 저 앞에 지금은 군부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여기에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요? 예. 네. 그 정자는 그 율곡의 외갓집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루를 자고 함께 내일 아침 청악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무진정이라고 하는 정자 이름 어떤 뜻일까요? 무진정이요? 예. 무진정. 뜻이 뭘까요? 예. 무진장은 알죠? 네, 무진장은 알죠. 예. 그 무진장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써도 끝이 없는 창고가 무진장입니다. 네. 무엇이 끝이 없느냐? 바로 오늘 이제 보름이 막 지난 날인데 이제 달이 휘영청 뜰 겁니다. 휘영청 떨고 또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그 맑은 달과 시원한 바람은 아무리 사용을 해도 끝이 없어요. 네. 그게 무진장입니다. 너무 뜻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유명한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가진 재물은 한계가 있지만 이 자연을 향유하는 것은 한정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저 정자에서 이제 하루를 묵으면서 바로 무진정의 두 가지 달과 바람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달이 뜨면 율곡 선생은 이 바닷가에 환한 달빛 아래 배를 띄웁니다. 배를 띄우면서 이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바람과 달을 즐기고 첫날 밤의 풍류를 이렇게 누립니다. 이때가 4월 보름 하루 전이다. 황혼의 작은 배를 띄웠다. 흰 모래가 바다에 격해 있는데 달빛이 대낮 같았다. 바람이 자고 파도가 고요하여 물 가운데 배를 띄웠다. 술을 들어 달을 향해 서로 권하였다. 그 율곡 선생은 저 하류 곧 그 무진정에서 주무시면서 달밤에 배를 타고 즐겁게 하루를 묵은 다음에 이 연곡천을 따라서 내려 그 물을 거슬러서 오게 되죠. 이곳을 지나면 이쪽 편에 이제 소금강에서 내려오는 물과 오대산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저 앞에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금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 물길을 따라가면 좋은데 지금도 여기에는 길이 나 있지 않고 그 당시에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이가 선택한 길이 험하디 험한 곡의 잣곡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가서 거기서 산길로 잣고개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이제 소금강 청악산 계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길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9년 율곡 이이의 발자취를 쫓아 산과 물, 바위를 통한 마음 공부 2021년 유청악산길을 시작해본다. 청악산은 율곡 이이의 유청악산길을 통해 조선 선비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전까지 청악산 청악동에 대한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율곡 선생이 이곳을 찾아서 산 이름도
청악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지금 도 위에 올라가면 무릉계라고 하는 바위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무릉계인 겁니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무릉계라는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기 폭포가 저렇게 떨어지고 특히 저런 소에 구름이 비치면 구름이 물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멋진 이름을 이제 율곡이 붙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율곡은 이곳을 무릉도원이 아니라 천유동이라고 했습니다. 예, 천유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논인다는 뜻으로 이 속세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공간 그런 뜻으로 이 전체를 천유동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쭉 따라 올라가면 지금 부르는 명칭과 다르게 율곡 선생이 이름을 붙이고 또 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경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이제 저와 같이 함께 한번 가볼까요? 네. 개울을 빙글빙글 돌며 굽이굽이 바위의 모습이 천태만상이다. 산 그늘과 나무 그림자가 산 안개에 뒤섞여 어둑하게 햇살이 보이지 않는다. 흰 바위 위로 산보하면서 맑은 물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여기가 이렇게 험한 길인데 네. 율곡 선생이 지나갔을 때는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네. 관세음천 혹은 관음천이라고 네. 하는데 네네. 벼랑길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길이면 예. 정말 위험한 그 예.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잔도로 이제 지나가면서 율곡 선생이 이제 저 청악산 계곡 위로 쭉 네. 올라가셨을 것 같습니다. 와. 아주 험한 이 협곡 네. 여기를 이제 지나가셨죠. 깊이 들어갈수록 길가의 수석이 더욱 기이하고 눈이 어지러워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자연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율곡과 아우 개연이 엉금엉금 기어서 겨우 건넜다는 연화담을 볼 수 있다. 연화담이라는 이름이 그의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 율곡이인은 연화담에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바위 이름은 예전의 식당암인데 비서나무로 고치고 그 골짜기 이름은 천유동이라 하며 식당암 아래 소는 경담이라 부른다. 네, 교수님, 여기가 바로 식당암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해요, 식당암. 네, 식당암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올 때 보면 이 것 자체가 네. 거대한 식탁처럼 보이죠. 아, 식탁. 예, 네. 그래서 네. 오. 식당암이라고 한 건데 네, 네. 율곡 선생이 여기에 와서 이 식당암이라고 하니까 네. 조금 멋이 없다고 생각을 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를 아까 천유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 천유동이라고 네네네. 하고 네. 거기에 맞추어서 이 바위를 네. 신선이 숨어 사는 곳이라고 해서 네. 비선암 이렇게 바꿉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네. 지금 보면은 물이 진짜 맑아요. 예, 그래서 네. 이 물 이름을 또 율곡 선생이 경담이라고 이야기를 경담이요. 예, 우와. 바로 거울, 거울. 그 못이라고 해서 네. 경담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바위는 신선이 숨어 있는 비스남, 그 앞에 있는 물은 네. 거울 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을 네. 처음으로 청악산이라고 이름을 했죠. 아, 네. 그리고 이 골짜기를 천유동이라고 한 겁니다. 네. 저기 있는 저곳이 청악이 산다고 해서 청학이요. 예, 푸른 학이 살던 곳입니다. 청학. 예. 청학. 그래서 네. 저곳을 가고 싶었는데 네. 날씨가 불순해서 가지를 못하고 네. 하산을 합니다. 그 안쪽에 이제 드디어 이곳에 가장 유명한 구룡폭포가 있습니다. 구룡폭포요. 예. 와. 구룡폭포를 알아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올라가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식당암을 지나 바위 협곡과 계곡을 잇는 다리를 건너면 소금강의 백미로 유명한 구룡폭포가 나온다. 네, 교수님. 아까 아래에서 위에 올라가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인가요? 예, 여기 바로 구룡폭포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와, 그 흔히 폭포는 용에 네. 비유를 합니다. 네. 저렇게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마치 용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굽이가 9개 있다는 거예요. 네, 9개. 그래서 구룡폭포라고 하나 봐요. 예. 율곡 선생은 아까 식당암 비선암에서 돌아갔는데 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청악산을 처음으로 알아주긴 했지만 이 구룡폭포를 알아주진 않았어요. 구룡폭포를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 아까 묻고 여기 와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허균. 예, 네. 그렇습니다. 홍길동전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허균도 선생님. 네. 바로 이곳과 인연이 있었고 우리가 어제 예일당 네, 그 맞아요. 터를 가져갔다 왔는데 네. 그분도 여기가 태생입니다. 강명이.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그 친구인 양사은의 아들 그에게 시를 지어주면서 바로 이 오대산의 명품 폭포가 이 구룡폭포다라고 네. 하면서 장쾌한 시를 한 수 짓는데 네. 그 시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강릉의 북쪽이요 오대산의 동쪽에 신선의 궁궐이 허공에 솟아나 있다지. 솟은 봉우리와 나는 폭포가 골짜기를 이루는데 그 아래 구슬못에 9마리 용이 숨었다지. 높은 대기둥 하나 두 대궐 내려다보니 6월에도 흰눈이 낙낙장송에 흩날린다네. 우리가 어제 이야기할 때 이 청악산이 사람들에게 알아줌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네. 흔히 알아줌을 받지 못하는 것을 불우하다고 하죠. 부러워. 사람이 불우하다고 할 때 그 네. 부릅니다. 네. 율곡 선생도 이 청악산이 불우했는데 네. 본인이 알아줌으로써 이제 불우하면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네.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중요한 키워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참 돌이 많죠. 네, 돌이 정말 많아요. 예. 그런데 그 돌이 길가에 있으면 그저 이 돌멩이. 별것 아닌 돌멩이죠. 네. 그리고 물도 잔잔히 흐르는 이 물들 보면 별 감흥이 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물과 바위가 서로 부딪혀서 여울이 되고 네. 혹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폭포가 되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이런 멋진 풍경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오늘 특히 이 천유동에 와서 산과 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까지 함께 했죠. 네, 그렇죠. 이것이 율곡 선생이 고상하게 이야기한 경물치지라든가 하는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경물치지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율곡 선생은 아까 이야기한 식당암에서 돌아갔는데 식당암에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어제 본 취선암에 또 들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코스로 취선암에 가서 네. 그곳에서 마지막 우리의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물의 멋만 알고 도체를 알지 못한다면 산과 물을 아는데 귀할 것이 없다. 1박 2일의 여정, 율곡 2의 유람 첫 장소이자 마지막 장소에 다시 섰다. 청악산의 초입이다. 네, 교수님, 여기가 치서남인데요. 네, 치서남은 왜 치서남일까요? 예, 취선암은 술에 취한 신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온 그 식당암 그 이름을 율곡 선생이 비선대라고 바꾸고 또 그 식당암이란 이름이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것을 비선암이라고 했죠. 거기서는 신선이 숨어 있는 바위입니다.
어찌 보면 그 신선이 율곡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숨어 있는 신선이 이제 여기는 여행을 이제 마치는 곳입니다. 저 뒤쪽에 잣고개를 넘어서 이제 소금강을 벗어난 곳이죠. 여기에 예전에는 너럭바위가 큰 게 있었습니다. 그 바위에서 이제 여행을 마치면서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니까 그 바위가 취한 신선 바위가 된 거죠. 그래서 비선암하고 안팎으로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취수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율곡 선생의 글을 따라서 소금강 청악산을 우리가 한번 쭉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곳을 쭉 보면서 가장 많이 본 것이 아마 이 바위와 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바위와 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네. 저는요, 바위를 보면서 단단하고 굳건한 마음가짐과 물을 보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것을 산중의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중의 공부는 산이 높으면 그 높은 기상을 배우고, 돌이 단단하면 그 강건한 마음을 배우고, 물을 보면 물의 그 맑은 마음을 배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이 물은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존재고, 바위는 강한 존재입니다. 강과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소금강의 아름다움이 바로 강한 바위와 부드러운 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돌만 가지고 물만 가지고는 멋진 풍경이 연출되지가 않죠. 이제 율곡 선생이 산 속에서 공부한 뜻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섞여서 살죠. 그런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듬어서 강과 약이 어우러지는 사회가 될 때 마치 이 청학동, 이 청학산 이 계곡처럼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에서 배운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전 그 선비들은 산을 찾고 물을 찾는 것이 산과 물의 아름다움, 그것을 구경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중의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곡 선생의 그런 우리가 산중의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교과서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악산의 아름다운 물과 이 바위를 보고 강과 약의 조화를 생각한 것처럼, 또 여러분들도 이 청악산에 오셔서 그러한 마음의 공부를 한껏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경물치지를 공부의 방법으로 삼았다. 산과 물을 찾아 먼 길을 나서서도 체험의 공부를 했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경물의 공부를 잊지 않았다. 현대인에게는 경물의 공부가 낯설다. 때문에 경물의 공부를 기록한 옛글을 읽는 것이 경물 공부의 한 방법이다. 바위와 물이 깊어가는 가을, 소금강 청악산을 찾아 율곡 이의 눈길을 따라 우리의 마음길을 밝혀보는 건 어떨까?